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200부, 200부 특집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향후 병법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법사가 200회를 맞이를 했는데요. 정말 참 생각해보면은 긴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3년이 꼬박 넘어갔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길게 할 거라고는 처음에는 좀 생각을 못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요. 200회라는 숫자가 제 입장에서는 좀 나름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해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전에 국방TV에서 토크멘터리 전쟁사라고 프로가 하나 있었죠. 저도 굉장히 이제 애청자였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팬이었고, 사실 이 다큐멘터리 전쟁사가 여러모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뭐냐면요. 전쟁사라는 게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까워요. 그런데다가 국방TV에서 그 전쟁사를 다룬다고 하면은 뻔하잖아요. 거의 뭐 정훈교육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저는 기대도 안 했고 관심도 안 가졌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토전사에 누가 나오셨냐면은 임용환 박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가 임 박사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뵌 적이 없고 실제로 뭐 이제 아는 사이도 아니긴 한데 논문을 쓰면서 제가 임 박사님 저서나 논문을 많이 참고를 했기 때문에 나름 제 기억에도 많이 좀 이제 남아있던 박사님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그 얼굴을 갖다 본 것은 토전서 프로그램에서 처음 봤는데 저도 꽤 놀랐어요. 국방TV에서 이렇게 진짜 역사학 교수를 갖다가 섭외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다니 나름 좀 신경을 썼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토전사의 애청자가 됐었죠. 물론 토전사가 어쨌든 국방TV라는 그 틀 안에 있는데다가 그리고 또 이 국방TV 자체가 토전사에 그렇게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많이 안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세계 전쟁사를 다루려고 하다 보면은 임 박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긴 하지만 혼자서는 힘드십니다. 사실 그거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점이 아쉽기는 했어요. 아쉽기는 했고 나름의 한계성도 있었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그 정도 퀄리티를 갖고 있는 전쟁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땐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 토전사가 200회까지 하고 갑작스럽게 종영을 해가지고 많은 팬들을 좀 이제 아쉽게 만들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꽤나 슬펐어요, 그때. 아, 그래서 이제 저는 200이라는 숫자가 좀 이제 많이 기억에 남는 숫자고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요. 옛날 역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중국 청의 황제 중에서 권룡제가 있었는데 이 권룡제가 정말 무병장수했던 황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권룡제의 통치 기간이 무려 60년이나 됐는데 사실 통치 기간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은 60년까지 통치를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기서 다음번 황제인 가경지에게 제의를 물려주고 본인은 상황으로 물러나가지고 말년을 그냥 그렇게 여유롭게 보내다가 갔다는 거죠. 물론 뭐 권력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지만요. 근데 이때 당시 권룡지가 왜 제위 60년까지만 하고서 물려줬냐 했을 때 이유가 그거였대요. 권룡제가 존경하는 황제가 자신의 조부였던 강희제였습니다. 근데 강희제가 60년까지 통치를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통치 기간을 갖다가 누릴 수 있겠냐. 그래서 나도 똑같이 60년까지만 하고 물려주겠다라고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야기를 왜 하냐? 다큐멘터리 전쟁사를 좋아했던 팬으로서 저도 감히 200회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200회까지만 하고 이렇게 이제 아쉽지만 병법사를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가는 제가 돌맞아 죽겠죠. 사실 뭐 이건 농담이고요. 다만 이제 200회까지 하고 병법사를 일단은 일단락 짓는다는 점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정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처음에 병법사를 시작했던 그 목적이 뭐였냐라는 거죠. 이게 하다 보니까 목적이 좀 전도가 돼 버렸는데요. 제가 이제 애초에 논문을 갖다 이제 어떤 걸 썼냐면은 사실 저는 뭐 이제 조선시대 양란기 전쟁사 쪽이 전공이 맞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논문을 썼던 것은 서양에서 나왔던 학설이었죠. 군사혁명론, 즉 군사적 혁신이 여기서 말하는 군사혁명은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군사적 혁신이 근대국가 탄생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 그거였고 그 이론을 갖다가 이제 한번 동양 쪽 특히 우리나라에다 적용을 시켜서 보자. 그래서 이제 동서양 비교 역사를 가보자 라는 게 원래 초기 목표였는데 아마 이제 다들 이거는 좀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초기 목적하고 상당히 많이 좀 어긋나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 역량 부족이에요. 아무래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치고 해야 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딴 데로 새기도 하고 또 혼자서 하려다 보니까 좀 버거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 제 개인적인 역량 부족으로 초기 목적에서 많이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뭐 이제 군사혁명론이라는 서양 전쟁 사학계의 그 이론을 갖다가 설명을 한다라는 거창한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어졌고 동서양 전쟁에서 비교도 사실은 좀 이제 요원해졌고 결국 주구장창 양란 쪽만 지금 들이파게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그런 거창한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양란사나 팔걸 양란사를 충분히 판 다음에 나중에 그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었겠냐. 그런 생각도 좀 결국에는 들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 중간에 제가 뭐 이제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냥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 양란사만 드립다 파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이제 밀고 나가자라고 결국 이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가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임진왜란, 정묘호란 요 얘기밖에 안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됐던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령 임진왜란이나 정묘호란만 놓고 보더라도 강화회담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강화회담 파트를 제가 다 생략을 했거든요. 거의 다 그냥 약술로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거의 생략을 해버렸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제가 또 조선왕조실록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조선왕조실록이 현재 세조실록까지 와 있고 이대로 쭉 가면은 나중에 이제 뭐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가겠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걸 다 잘 보고 있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다. 나중에 인조실록 가시면은 도대체 인조실록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여기서 지금 병법사에서 인조실록의 핵심 사건들 다 설명을 하시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으로는 그냥 뭐 이제 인조실록에서는 정치사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룰 겁니다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뭐 선조실록이야 그래도 뭐 이제 붕당 정치라든가 이런 것 좀 할 얘기가 있긴 있는데 인조실록 같은 경우는 전반부 이야기가 거의 겹치는 이야기고 또 그거를 상당 부분을 병법사에서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또 이제 강화회담은 빼놓고 넘어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인조실록에서 강화회담만 톡 떼가지고 설명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병자호란 쪽으로 넘어가면요. 이게 전쟁이라는 게 원래 정치 외교하고 많이 엮이거든요. 근데 병자호란은 유달리 좀 많이 엮여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건너뛰고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진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죠. 이대로 양란사로 쭉 밀고 가는 것이 내부적으로 정한 방침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가자니 언젠간 하게 될 조선왕조 실록하고 내용이 너무 많이 겹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치하고 전쟁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하자니 완전히 분리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설명이 약간 좀 몇 프로 부족한 설명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를 제가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병법사는 200회까지만 하고 사실 뭐 200회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설명을 하는 시간이긴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끝을 내자. 종영을 하자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침을 좀
정했습니다. 물론 진짜로 끝낸다는 건 아니고요. 리뉴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리뉴얼을 할 거냐면은 언젠가는 조선왕조실록이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올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차라리 병법사를 아예 그냥 조선왕조실록하고 합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즉 병법사의 내용을 다 조선왕조실록에 집어넣자라는 것이 지금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결론을 내렸고, 아쉽게도 병자호란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합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자호란 쪽으로 넘어가면은 정말 이게 정치 외교 쪽하고 연동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따로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그냥 이걸 합쳐버린 것이 어떻겠냐. 북벌로 가면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북벌 같은 경우는 이게 전쟁사이기도 하지만 정치사이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북벌로 가면은 이게 문제가 또 더 심각해져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이게 계속 꼬일 건데 차라리 더 꼬이기 전에 아쉽지만 병자호란 전에서 일단 끊고 차라리 조사당조실록으로 합쳐가지고 다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을 지금 당장 들어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이제 송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보 전쟁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십사. 간절히 이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사왕조실록을 하는데 현재 이제 세조실록이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언제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이쪽 언제 오는 거냐? 아마 몇 년 걸리겠죠. 여기까지 올라면 그것도. 몇 년 동안 이거 안 할 거냐? 그랬다는 역시 또 돌맞아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조선왕조실록을 2번 하겠습니다. 세조실록 지금 가는 거 쭉 가고 중간에 선조실록으로 다시 치고 들어가가지고 2개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조실록이 아니라 선조실록이냐면요. 사실은 인조 정권의 태생적인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한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태생적인 한계성 특징이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하려면은 광해군 시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인조가 반정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그리고 반정을 통해서 집권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결국 광해군 일기하고 걸려있거든요. 그리고 광해군은 왜 폐위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을 하려다 보면은 광해군의 세자 시절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뭐 선조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정치 외교 쪽을 많이 건너뛴 것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땡겨가지고 선조실록부터 시작을 해서 광해군 일기, 인조실록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떨까. 물론 이제 선조실록, 광해군 일기 같은 경우는 전쟁 이야기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파트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면은 금방 진도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방이라고 해도 한 1년은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좀 이제 다소 불만족스럽고 갑갑하실 수 있겠지만 좀 그 정도 시간이 걸려서 다시 병자호란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이제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할까 해요.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는 계속 이제 금요일날 가는 거고 월요일날에 세조실록 그리고 화요일날에 선조실록으로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리뉴얼을 하면서 저도 좀 이제 좀 내용도 가다듬고 방향성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으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한 달 정도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조실록은 한 달 정도 휴식 기간을 가졌다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 대신에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를 따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월요일날 세조실록, 화요일날은 선조실록, 그리고 금요일날은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그리고 선조실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정치, 외교, 사회, 경제 이런 쪽 중심으로 쭉 진행이 될 것이고 광해군 일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인조 초반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들까지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병자호란 스토리로 넘어갈 건데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한 요 과정 하는데 1년 정도 내년 한 이맘때쯤이면은 병자호란에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이거 고민 많이 한 끝에 어렵사리 내린 결론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병법서를 애청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병법사가 종영이라고 하지만 진짜로 끝난 건 아니고 선조실록으로 합쳐져가지고 한 번 더 이제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차후 한 달 안으로 선조실록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 시간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